안녕하세요. 다산에도 강사 오은서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2단원 정연파 교류를 들어가는데요. 말 그대로 교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직류와 교류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은 간단하게 교류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앞으로 회로연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용어들을 같이 정리를 해보고 본격적으로 정연파 교류에 대해서 크기, 아니면 평균값, 시료값 등의 각각의 특성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연파 교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파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균값, 시료값,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다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단원에서는요. 우리가 기초 수학이 조금 들어간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학이 어려우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간결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제 수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직류와 교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은 1단원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직류와 교류를 비교해 드렸는데 우선 직류는 우리가 DC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직류의 파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 T에 대해서 직류는 항상 일정해요. 무엇이 일정하냐? 전압이 될 수도 있고 전류 그래프가 될 수 있는데 둘 다 상관없이 직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크기도 일정하고 우리가 방향도 똑같죠. 그리고 극성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인 친구로 이렇게 일정한 친구를 직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는 무엇이냐? 우리가 교류는 AC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친구는 제가 좀 더 길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역시 시간 T에 대해서 전압 또는 전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 친구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이런 파형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부호를 따져보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즉 우리가 교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이 시간이 흐르는데 이러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우리가 극성이 뿔마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극성이 변하는 파를 뭐라고 한다? 교류라고 합니다. 즉 여기 전압이라고 봤을 때 전압의 크기가 계속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부호, 방향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극성도 마찬가지로 바뀌고 있는 파형으로 우리가 이런 파형을 교류라고 하더라. 근데 이 교류에 있어서 일반적인 파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제가 그린 이 파형이 되겠는데 교류에서 별말이 없다. 그러면 이 친구는 정연파, 사인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은 일부러 사인파를 그렸어요. 우리가 나중에 삼각함수에 있어서 이 사인파형을 그리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 이러한 형태로 지속되게 되는데 우리가 교류에 있어서 일반적인 파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지금 교재에 비정연파라고 나와 있죠? 이때 B는 우리가 안일 B자를 씁니다. 안일 B. 우리가 공개, 비공개를 할 때 그 B자를 쓰는 거예요. 즉 정연파가 아닌 교류파를 말하는 거고 이 비정연파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9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어서 교류의 발생 원리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우리가 교류는 어떻게 발생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N극이 있고 이렇게 S극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장을 그려보면 N극에서 S극으로 이러한 자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 코일을 가져옵니다. 이 중간에 이러한 코일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코일을 한 바퀴 쭉 돌립니다. 코일 한 바퀴를 쭉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장을 우리가 이 코일이 이 도체가 끊음으로써 전압이 유도가 되고 이러한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일이 한 바퀴 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바퀴 돌 때 이 한 파형이 생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회로 이론 단원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 자기장을 끊으면서 도체가 끊으면서 전압과 전류가 생기는구나. 근데 그 파형을 봤더니 이러한 교류 파형이 생긴다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부분은, 더 재밌는 부분은 전기작약, 전기기기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셔서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 배울 용어는 각도법과 호도법입니다. 그런데 각도법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각도법이란
예시를 들어보면 뭐 90도 아니면 180도 아니면 뭐 우리가 원의 한 바퀴를 했을 때 360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 동그라미 기호를 써서 표현하는 이 각도 표기법을 각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뭐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피자 한 판을 360 등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60개의 조각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한 조각에 그렇게 360 등분한 한 조각에 이 각도가 1도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조각이 360개가 모이면 한 바퀴는 몇 도가 되죠? 3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법의 개념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호도법은 무엇이냐? 우선 같이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도법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뭐 크게 교재와 같이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선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피자 한 조각을 떠올려주세요. 반지름이 R인 이러한 피자 한 조각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이 피자의 테두리 부분 있죠? 이 테두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호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친구가 호인데 이것의 길이라고 해서 호의 길이라고 말을 해요. 이 호의 길이를 제가 L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즉,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 이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 각을 1라디안. 근데 우리가 호도법에서 이렇게 라디안이라고 단위를 표기하기도 하지만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주셔야 되냐면 각도법은 이 도표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도표시가 없으면 아 호도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우리가 호도법에서는 파이라는 친구가 많이 쓰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작성해 보면 이러한 문자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파이가 등장했다. 우리가 뭐 삼각함수에 각도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파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호도법을 사용한 것으로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으로 개념을 설명을 해보자면 교재에서도 이 한 바퀴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한 바퀴에 대한 호도법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원의 둘레 원의 둘레를 반지름으로 나눈 것이다. 원의 둘레는 우리가 수학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말씀드리면 2파이R이 됩니다. 원의 둘레는 2파이R. 반지름은 R이 되므로 R과 R이 약분이 되어서 결국에 2파이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이 한 바퀴에 대한 이 호도 우리가 원래는 이 정도였다면 한 바퀴였으면 당연히 이 원을 다 포함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원의 둘레, 즉 2파이R을 반지름으로 나누면 2파이가 된다. 즉, 이 호도각이 이 한 바퀴가 여기서는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각도법에서는 한 바퀴를 360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호도법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2파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각도법이 우리가 사실상 일상에서 친숙하기 때문에 이게 더 쉬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전기에서는 호도법을 추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전기기기에서 배울 뭐 발전기라든가 전동기에 대한 친구들이 다 회전하는 회전기기입니다. 우리가 한 바퀴, 두 바퀴, 뭐 10바퀴, 100바퀴를 표현할 때 이 360도로 한 바퀴를 표현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두 바퀴는 720도, 세 바퀴는 1080도, 뭐 100바퀴는 여기에 뭐 100을 곱한 뭐 36,000도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면서 크기가 너무 커집니다. 숫자가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숫자가 너무 커지게 되면 이게 몇 바퀴인지도 헷갈려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한 바퀴가 2파이죠. 그러면 뭐 10바퀴는 뭐 10, 여기서 10바퀴는 우리가 20파이가 되겠고 뭐 두 바퀴는 4파이가 되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도에 대한 것이 뭐 나중에 360도 나눠서 몫이 얼마가 나와가지고 이거 몇 바퀴가 나왔더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2파이가 한 바퀴인 것으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도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뭐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주 쓰이는 것을 어떻게 빨리빨리 할 거냐 이것을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파이는 180도인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별표 하나 칠게요. 여기서 180도는 우리가 각도법에 대한 것이죠. 즉 우리가 호도법과 각도법을 우리가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 기준이 되는 친구를
우리가 외워주신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쭉 다 환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왼쪽은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그래서 우리가 이 라디안을 생략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를 180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이를 3.14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3.14라는 표현도 라디안법이에요. 라디안. 즉 이 친구만 각도법이고 이 두 친구는 다 라디안법이고 이 3.14를 파이라는 문자로 표기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만 따져본다면 이 양변에 2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2파이가 되죠? 2파이. 역시 180도에도 2를 곱하면 360도가 됩니다. 즉 이거 한 개만 잘 기억을 하시면 이렇게 계속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이라는 친구를 한번 절반만 보도록 할까요? 그럼 2분의 파이를 했을 때 양변을 동시에 2로 나누게 된다면 여기는 90도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 양변을 동시에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3분의 파이는 180도를 3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60도가 됩니다.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번엔 뭐 2분의 파이에서 또 다시 절반을 따져보겠습니다. 2분의 파이에 나누기 2는 4분의 파이가 되고, 4분의 파이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2분의 1을 했기 때문에 역시 90도에서 2분의 1을 해주시면 45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한번 6분의 파이도 볼까요? 6분의 파이는 역시 우리가 뭐 첫 번째에서 봐주셔도 되고, 여기서 파이에서 6분의 1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180도를 기준으로 6분의 1배로 해주시면 30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황 색깔로 별표 친 부분만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쭉 환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결국에 파이가 180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값에 우리가 180도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하셔서 검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즉 180도로 하게 되면 2랑 나눴을 때 90도가 바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여기서는 여기서 파이 대신에 180도를 넣게 되면 우리가 60도로 바로 검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파이가 180도인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계산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기 내에서도 우리가 이 각도법과 호도법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계산기 설정을 구별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계산기 카시오 FX 570 ES 제가 계산기 기종을 갑자기 쓰고 있는데 이 친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교재에 있는 거가. 이 친구는 우선 우리가 3번 각도법을 사용하려면 Shift 그리고 모드 눌러주신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설정 칸을 들어가는 거예요. 셋업 칸을 들어가는 거고, 이 상태에서 3번 디글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 DEG라고 적혀있는 친구가 각도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도법을 쓰려면 우리가 Shift 모드 4번 라디안 모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도법을 라디안법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계산기 상에서 RAD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내가 사인 30도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계산기 상에서 우리가 이 3번 디그리 모드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3번을 설정해 주시면 계산기 상에서 이 위칸에 우리가 D 이렇게 표현이 뜰 거예요. 디그리 모드가 잘 되었다는 설정으로 이렇게 D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막상 계산기에 이 사인 30도를 입력하려고 했더니 이 도를 따로 입력할 수 있는 계산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 상에서는 마치 30만 입력한 것 같지만 이미 디그리 모드에서 이것을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30만 입력했지만 30도로 해석을 해서 이 값이 2분의 1이 나온다면 디그리 모드에서 잘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인에 2분의 파이 값을 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 2분의 파이를 넣는다는 것은 결국에 90도를 넣고 싶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2분의 파이, 이 호도법으로 올바르게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역시 계산 모드를 호도법으로 4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계산기 상단에 R 이렇게 네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라디안법으로 잘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이 사인 2분의 파이를 입력해 주시면 결국에 90도를 입력할 때와 똑같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이 나올 거예요. 1이 나오면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사인 2분의 파이 대신에 파이 자리에 우리가 180도를 넣게 되면 결국에 사인 90도와 같은 거죠. 우리가 사인 90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이 도, 즉 각도법을 입력할 때는 우리가 어떤 모드를 해야 된다? 이 3번 모드,
디그리 모드로 꼭 해주셔야만 계산기 오류가 없이 설정에 맞게 계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셔서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기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는 문자로 대문자 T를 보통 쓰고요. 이 단위는 초가 됩니다. 이 주기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이 주기는 한 파형이 우리가 한 사이클을 이루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걸리는 시간, 필요한 시간. 우선 그래프로 보시면 좀 쉽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류파형을 제가 예시로 들어볼 텐데 앞서 배웠던 교류파형을 제가 뭐 전압 버전에서 그려보도록 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한 파형이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파형이죠. 근데 이때 보시면요. 어떠한 파형이 반복되고 있죠? 지금 잘 보시면 제일 최소로 봤을 때 이 친구 노란 색깔로 표기한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파형이 이 한 사이클을 이루는데 필요한 시간, 즉 이때부터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 T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과 역수의 관계인 또 다른 친구가 있게 되는데요. 무엇이냐? 주파수의 개념입니다. 주파수. 보통 문자로는 소문자 F를 쓰고 단위는 헤르츠가 됩니다. 뭐 우리나라의 주파수라고 했을 때는 뭐 60Hz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선 먼저 개념을 같이 살펴보면 우리가 1초 동안 발생한 사이클의 수이다. 단위는 헤르츠가 되고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1Hz이다. 그 말은 1초 동안 이 파형이 한 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60Hz라는 것은 1초 동안 이 파형이 60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뭐 그려보면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 시간 t에 대해서 전압으로 예시 들었다면 이 친구가 이렇게 60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쭉쭉 60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걸린 시간이 1초였던 거죠. 즉 1초에 몇 번 사이클이 반복되었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주파수가 되고 이 주기와 주파수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60Hz는 1초에 60번 한 거죠. 그럼 한 번은 몇 초가 걸리죠? 한 번. 60Hz에 의해서 한 사이클에 걸리는 우리가 초를 따져본다면 그때는 60분의 1초가 된다는 것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1초 동안 60번이 반복하는데 그럼 60번이 아니라 한 번 할 때는 몇 초가 걸리는 거냐? 우리가 왜냐하면 전체가 1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60분의 1초가 걸린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기의 개념과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주파수 F가 60일 때 주기 T는 60분의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기 자체가 정의가 파형이 한 사이클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이죠. 즉 60Hz가 이 파형이 60번 반복되는데 이것이 한 사이클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 자체가 주기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전체가 1초이고 60으로 나누게 되면 이 한 개에 우리가 걸리는 시간은 60분의 1초가 됩니다. 즉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수식적으로 보통 T는 F분의 1이다. 이렇게 역수관계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주파수가 아니라 각주파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전기를 배울 때 자주 접합니다. 우선 문자로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읽을 때는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이 각주파수의 단위는 뭐 라디안 퍼 세크이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오메가라는 친구, 이 W가 아니라 오메가예요. 이 오메가가 무엇이냐? 우리가 속도를 따져볼 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죠. 그럼 우리가 각속도는 무엇이냐? 이 각주파수는 우리가 각속도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우리가 각속도와 같은 말이다. 그래서 각속도는 시간분의 각의 변화율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t분의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원운동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t초 동안 이만큼 이동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만큼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만큼을 우리가 이제 각의 변화율로 세타로 따지는 거죠. 근데 t초 동안 이 세타만큼 이 친구가 이동을 했더라. 원운동을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 친구의 각속도를 따져봤더니 t분의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친구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각속도는 이 세타를 표현할 때 우리가 앞서 각도법과 호도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타는요, 우리가 호도법을 사용해요. 따라서 여기 문제가 아니라 여기 칠판에서도 지금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세타가 호도법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t분의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 원운동을 하는 친구가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또 두 바퀴, 세 바퀴 돌 수 있겠죠. 근데 이 한 바퀴를 도는 것이 결국에 한 사이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주기 t에 대해서 이 세타가 한 바퀴를 돌면 호도법에 의해서 몇 도가 되죠? 우리가 이 한 바퀴는 우리가 각도법에 의해서는 360도가 되지만 호도법에 의해서는 2파이가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2파이를 대입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중요한 t는 f분의 1이라는 관계식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은 역수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t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죠? t분의 1이 주파수 f가 됩니다. 따라서 2파이 f가 되더라.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 이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와 같다. 이게 정말 자주 써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강조드릴 겸 다시 작성을 해볼 텐데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이다. 정말 너무 중요한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별표를 하나 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뭐 2파이, 우리가 이 한 바퀴 2파이라고 했고 이 f는 주파수, 이 오메가는 각속도 또는 각주파수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단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호도법이기 때문에 라디안 퍼 시간 초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수학 내용이지만 우리가 전기를 배울 때 꼭 배워야 하는 정말 필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전압, 전류, 전력 아니면 역률, 코사인 세타를 표기할 때 이 삼각함수를 모르고 이 친구들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함수에 대한 기초 수학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워볼 텐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사실상 삼각함수의 정의라기보다는 삼각비의 정의에 가깝습니다. 그럼 삼각비는 무엇이냐? 삼각비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 세 변의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삼각비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삼각비의 개념을 좀 더 일반화시키게 되면 우리가 모든 각도에서 이 삼각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를 삼각함수라고 한다. 즉 삼각비의 정의를 일반화시키면 삼각함수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금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제가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세타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이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비를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타는 이 직각삼각형의 한 각이기 때문에 0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90도가 되기 직전까지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각도의 범위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함수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여기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삼각비 같은 경우는 이 1사분면에서만 정의가 된 친구예요. 근데 우리가 이 0도부터 90도까지가 아니라 0도부터 이 360도를 다 고려를 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여기서도 뭐 직각삼각형을 그리게 되고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그림으로써 우리가 이 단위원, 즉 여기가 이 크기가 1인 단위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인데 이 0도에서 90도뿐만 아니라 결국에 모든 각도 0도에서 360도까지 다 적용을 시키는 이러한 일반화 과정이 삼각함수 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비를 기준으로 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같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부분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이 밑변을 제가 편의상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B라고 하고 높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C라고 하고 빗변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럼 여기서 삼각비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우선 사인 보겠습니다.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로 정의돼요. 제가 이렇게 작성한 친구는 S예요, S. 이렇게 S를 표현한 거고 사인을 기억하실 때 이 문자를, 이 그림을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여기가 세타일 때 다 정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가 밑변이고 높이고 빗변이고 사인은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 사인 세타는 무엇이냐? 그대로 적어볼게요. 빗변분의
높이라고 정의가 된 것입니다. 문자로 표기하면 어떻게 되죠? 문자로 표기하면 C분의 B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결국에 이 B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B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양변에 C를 곱하면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 양변에 C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B는 C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중에 꿀팁이 되냐면 나중에 이 직각삼각형만 보고 있더라도 여기가 C일 때 이 B가 C 곱하기 사인 세타이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편하게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이어서 코사인 보겠습니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이렇게 C를 그려주시면 돼요.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이것도 문자로 표기를 해보면 우리가 C분의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A를 한번 나타내볼까요? 양변을 C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A는 C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해보면 A는 C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즉, 이 친구를 제가 지금 문자로만 되어 있어서 지금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산을 하실 때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일 때 이 C를 제 별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가 빗변이 별이라면 높이는 항상 별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밑변은 항상 별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이 C, 그리고 C 곱하기 사인 세타, C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것이 다 별로 바꾸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빗변만 알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높이 그리고 밑변을 빠르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에는 사인 그리고 코사인도 있지만 탄젠트도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볼게요. 탄젠트 세타는 이 직각을 기준으로 이렇게 t를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보시면 밑변분의 높이예요. 밑변분의 높이. 저는 하나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 기준은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다. 따라서 A분의 B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탄젠트 세타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성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다.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 코사인을 사인으로 나누게 되면 이거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대입을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 사인 세타는 C분의 B라고 했고 우리가 분모 분자에 동시에 C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C 사라지기 때문에 A분의 B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원래 정의 내렸던 A분의 B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랑 이런 관계식도 꼭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어서 삼각함수의 중요한 성질을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코사인과 사인과의 관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식이에요. 보시면 코사인 제곱 세타, 즉 코사인 세타를 두 번 곱한 겁니다. 우리가 제곱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는 이렇게 위에, 문자 위에다가 작성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라는 이러한 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을 시켜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 되는데 이 역률 값을 안 주고 문제에서 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사인 값만 주고 역률을 알아내든가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사인 값이 필요한데 코사인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식을 통해서 각각 한 개만 알고 있더라도 나머지 친구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식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것도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이제 만약에 코사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양변을 사인 제곱 세타로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좌변에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남고 우변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이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로 정리를 해주시면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사인 값에 우리가 예를 들어 사인이 0.8로 주어졌다. 이거 대입하셔서 계산기 입력해 주시면 코사인 세타는 항상 0.6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뭐 이 부분을
0.6을 대입했어요. 그럼 이때는 코사인 세타는 0.8이 나온다는 이런 관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한번 계산기에 직접 입력을 해보시고 이게 반복되시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암기를 하게 되실 겁니다. 이 사인 값이 0.8이면 코사인은 0.6, 사인이 0.6이면 코사인은 0.8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를 사인에 대해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이 식에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빼주시게 되면요. 좌변에는 사인 제곱 세타만 남아요. 그럼 우변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인 세타로만 나타내게 되면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값에 0.8을 대입하면 0.6이 나오고 0.6을 대입하면 0.8이 나온다는 이러한 관계식이 있고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사인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사인 값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챙겨가 주시고 이 각각의 삼각함수의 정의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어서는 이 각각의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 세타 값에 이제 직접 값을 대입을 해볼 거예요. 즉 뭐 0도면 0도, 30도, 60도, 45도 뭐 등등을 다 대입한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그 결과는 사실상 우리가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산기에 입력하면 다 나오는 값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각이어서 우리가 강조드려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각도에 대한 삼각함수 값들을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특수각으로 정리를 한 것일 뿐 이 부분이 암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계산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기에 그대로 뭐 사인 30도를 입력해 주시면 이제 앞으로 작성될 이 부분들이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계산기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빠르게 암산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지금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쭉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인 세타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0도일 때는 0, 30도일 때는 2분의 1, 45도일 때는 2분의 루트 2, 60도일 때는 2분의 루트 3, 그리고 90도일 때는 1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점점 이 부분이 뭐 루트 1로 기억을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1, 2, 3으로 외우기 쉽게 쭉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와 반대로만 가면 됩니다. 즉 여기가 이 순서대로 작성되었다면 코사인 세타는 90도에서부터 0도까지 이 순서대로 쭉 가주시면 돼요. 즉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1, 우리가 45도일 때는 2분의 루트 2, 그리고 30도일 때는 2분의 루트 3, 그리고 0일 때는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젠 세타 같은 경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우리가 계산을 이 과정에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지만 바로 암기를 해보자면 0, 여기는 3분의 루트 3, 45도일 때는 1, 60도일 때는 루트 3, 90도일 때는 너무 커서 무한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질문 있는 부분만 제가 짚어드리면 이 2분의 루트 2 있죠? 이 친구는 뭐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루트 2는 우리가 루트 2분의 1과 같습니다. 이게 둘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많아서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이 루트 2분의 1에서 분모 분자에 동시에 루트 2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1을 곱한 것이어서 제가 계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쭉 같은 값이 되는 것이고 이때 루트 2와 루트 2가 만나면 2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2분의 루트 2로 정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쪽과 이 친구는 같은 값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또 있는 부분은 이 3분의 루트 3 보겠습니다. 이 3분의 루트 3도 우리 어떠한 친구와 같냐면 3분의 루트 3은 루트 3분의 1과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에 동시에 루트 3을 곱해주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3이 되고요. 이때 분자에는 1 곱하기 루트 3이기 때문에 루트 3이 남습니다. 즉 3분의 루트 3과 루트 3분의 1은 같은 값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혼동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기 편하신 것으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확인 1번 보겠습니다. 아래 설명을 읽고 틀린 내용을 알맞게 고치시오. 1번,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압 전류의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바를 교류라 한다. 이 부분은 언뜻 보면 맞는 설명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류가 그림을 그려보면 시간 t에 대해서 이렇게 극성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교류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전압 또는 전류라고 했을 때 전압 또는 전류의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 같은데 우리가 교류라면 맞겠지만 전압 전류의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한다고 해서 모두 다 교류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봐셔야 되냐면 발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압 또는 전류의 크기가 이렇게 변했다고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전압 또는 전류의 크기가 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극성이 변하고 있나요?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교류에서는 뿔마 뿔로 극성도 주기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파형에서는 우리가 교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압 전류의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모두 교류라고 할 수는 없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교류라면 이렇게 반대 설명이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크기보다는 맞는 설명이 되려면 극성이라고 바꿔주시면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성이 뿔마 뿔로 되는 것이 교류이고 이 친구는 교류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2번 보시면 가정이나 산업용 전원으로 주로 여연파 교류를 사용한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연파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는 정연파로 바꿔주시는 게 맞아요. 정연파 또는 사인파 교류를 사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아래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지금 각도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호도법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도법과 호도법을 우리가 변환을 할 때는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라 했죠. 180도가 뭐랑 같다고 했죠? 180도는 파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180도의 2배가 360도이기 때문에 역시 파이의 2배인 2파이가 36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90도 같은 경우는 180도의 2분의 1배이죠. 따라서 역시 파이 역시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2분의 파이다. 쭉 가면 됩니다. 뭐 57.3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이 친구는 1라디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60도 같은 경우 180도의 3분의 1이죠. 따라서 3분의 파이. 그리고 45도는 90도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2분의 파이의 절반인 4분의 파이를 해주시면 되고 30도는 180도의 6분의 1이죠. 따라서 6분의 파이다. 그리고 0도일 때는 호도법 역시 0이 되겠습니다. 이때 검산을 하실 때 꼭 이렇게 180도가 파이인 것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파이 자체에 180도를 대입을 해보면서 가까운 값을 찾아보는 것도 정답 중 하나입니다. 즉 180도를 6으로 나누면 바로 30인 것을 알 수 있고 역시 여기서도 180도 다 대입을 해주시면 이 위에 있는 각도법이 다 나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보겠습니다. 아래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각각의 각도에 따른 삼각함수 값들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인 세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0,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2분의 루트 2, 여기는 2분의 루트 3, 여기는 1이 되겠고 코사인 세타는 반대로 가면 되죠. 여기서부터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여기는 2분의 루트 3, 여기는 1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탄젠 세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사인분의 사인을 해주셔도 되지만 우리가 그냥 암기를 한다면 0, 여기는 3분의 루트 3, 여기는 1, 여기는 루트 3. 마지막은 너무 커서 이렇게 무한대로 표기하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서는 정연파 교류의 순식값, 평균값, 실효값의 정의를 살펴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순식값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순의 힌트가 있어요. 즉 우리가 정연파 교류의 파형을 그릴 때 이 시간 t에 대해서 극성이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는 이러한 교류 파형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순간순간에 이 크기 값들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즉 이 순간순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순식값이 되고 이러한 순식값의 일반적인 형태를 배워보자면 전압의 경우에는 Vm, 전압의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Vm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꼴로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요. 즉 이 전압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이 VT는 이렇게 전압의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오메가 T라는 것은 지금 시간 T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위상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는 초기 위상이라고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용어는 제가 추가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전류에 대해서도 표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전류 IT는 역시 전류의 최대값 Im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꼴로 일반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세타에 관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VA T가 세타가 0도이라고 보겠습니다. 즉 Vm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라고만 나타낼 때라고 보겠습니다. 이 세타가 0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T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이 사인 0도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 값이 0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이 부분이 원점이거든요. 0. 따라서 우리가 그린 이 그래프 자체가 따라 그리는 이 그래프 자체가 T가 0일 때
0인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친구를 우리가 VA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VA에 대한 우리가 식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만약에 이 세타 값이 마이너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VB를 표현해보면 VT는 V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T 자리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인 마이너스 0도가 됩니다. 그리고 VM은 뭐 앞에 곱해진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 VM의 의미는 이 가장 최대값, 이 크기가 VM이라는 거예요. 역시 뭐 여기 마이너스 쪽에는 마이너스 VM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세타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 세타만큼 더 느리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이게 앞부분이고 점점 시간이 흐르는 거죠. 즉 우리가 시간이 이 앞쪽이 가장 빠른 부분입니다. 이게 점점점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VB는 어떻게 그려낼 수 있냐면 우리가 세타만큼 느린 친구가 됩니다. 그래프 파형을 그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즉 세타만큼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느리다는 표현이고 이 친구는 VB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VB가 아니라 VC라고 할게요. VC는 역시 최대값 VM으로 동일하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위상이 플러스다. 이 플러스라는 것은 이 기존 값에 비해서 이만큼 빠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란 색깔 VC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빠른 것은 앞쪽에 있는 거죠. 점점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타만큼 빠르다는 것은 여기가 좌표상으로는 마이너스 세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 둘 간의 이 원점을 지나는 이 A와 이 친구 간의 차이는 세타만큼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 게 우리가 VC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VC는 다시 정리해보면 VA에 비해서 세타만큼 빠르고 VB는 A에 비해서 세타만큼 느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마이너스일 때는 위상이 마이너스로 표기된다면 기존에 있는 값보다 느리다는 의미가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면 기존 값보다 플러스 세타만큼 빠르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순식값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어서 우리가 평균값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류로 예시를 든다면 우리가 평균값은 에버리지라고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소문자로 AV라고 쓰곤 합니다. 이게 평균값을 나타내고요. 뭐 전압일 때는 V, AV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 평균값의 정의를 먼저 작성을 드리면 우리가 한 주기에 대한 면적을 그 주기로 나눈 값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기에 대한 면적을 다 더하고 주기로 나눈 값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평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연파 교류를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게 되면 시간 t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전압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압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우리가 한 주기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2파이입니다. 그쵸? 이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가 되고 이 한 주기에 대해서 다 더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친구와 이 친구는 크기는 다 같고 부호만 반대인 친구이기 때문에 더했을 때 0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연파 교류의 평균값이 0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값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이 전체 주기 2파이가 아니라 반주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즉 0부터 파이까지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연파 교류의 경우에는 0부터 파이까지 이 반주기에 대해서 이 면적을 다 더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 반주기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평균값의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는 V라고 했기 때문에 V, AV는 우리가 인테그랄, 이게 적분의 기호입니다. 0부터 한 주기까지 이 전압 VT를 적분을 하고 이 친구를 그 주기로 나누면 이렇게 평균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정연파 교류의 경우에는 둘 다 더한 경우에 0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기 싫다. 우리가 반주기에 대해서 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따라서 원래 이 t가 2파이지만 반주기에 대해서 해석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2분의 t
분의 1,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t. 역시 전압 vt dt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전류에 대한 평균값으로 표기하려면 여기가 it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연파 교류에서는 이 2분의 파이가 의미하는 것이 뭐다? 파이다. 즉 0부터 파이까지 vt dt를 다 적분한다. 즉 적분한다는 것은 다 더한다는 겁니다. 0부터 파이까지 이 부분을 다 더해주시고 그것을 역시 파이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 이 평균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작성해 볼게요. VAB 우리가 파이분의 1 0부터 파이까지 VT DT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있죠. 0부터 파이까지 더한 값이 항상 뭘로 나오냐면 일반적인 이러한 교류 파형에서 우리가 2VM이 나옵니다. 이건 기억을 해주시면 앞으로 공식을 암기하실 때 좀 더 편히하실 수 있어요. 이 적분한 과정인 것뿐이고, 대입을 해보시면 정연파 교류에서 평균값은 항상 파이분의 1 곱하기 2VM으로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VAV는 파이분의 2VM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연파 교류에서 평균값.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파이분의 2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0.637 VM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기한 이 부분은 꼭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정연파 교류에서 실효값의 정의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효값 보겠습니다. 실효값은 이 유도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개념, 즉 원리를 알아보고 바로 정의값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실효값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저항 회로에는 제가 교류 전원을 인가할 거예요. 여기는 AC. 그럼 이 회로에서는 역시 우리가 교류에 의한 이 교류 전류가 있겠죠. I가 있다고 하고, 우리 옆에는 똑같은 저항 R을 사용하되 여기에는 직류 전원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역시 이 전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이때 흐르는 전류는 직류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원을 인가를 하고 시간을 계속 흘려봤는데 이 저항에서 발생되는 우리가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겠죠. 이러한 소비되는 전력이 같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교류 전원에 의한 그리고 직류 전원에 의한 이 저항에서 발생한 전력이 같아졌을 때 이 교류 전류, 이 I를 이 직류 전류 I로 환산한 값을 실효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환산하는 과정은 우리가 유도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결과식만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실효값을 우리가 보통 전류를 지금 작성한다면 I 그리고 여기 첨자로 R, M, S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루트 민 스퀘어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루트 민 스퀘어. 이거 보시면 루트는 이렇게 루트 제곱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민은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퀘어는 제곱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것의 제곱? 그러면 이 실효값 전류 I, RMS가 도대체 뭐냐? 이 정의식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루트 우리가 t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it의 제곱 그리고 dt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루트 그리고 이 it의 제곱만 빼고 보시면 이 부분 t분의 1에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적분한 이 결과가 평균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민 그리고 이 부분 제곱한 부분을 스퀘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t의 제곱을 t에 대해서 다 0부터 t까지 적분한 것을 또 그 주기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이 i 제곱의 자체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하고 나서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것이 실효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연파 교류에서 I, RMS 값을 이 계산 과정이 복잡한데 이걸 쭉 했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최대값 IM을 루트 2로 나눈 값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식과 이 두 번째 식이 이 실효값의 정의식과 이 정연파 교류에서의 실효값 이것도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루트 2로 나누면 된더라.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연파 교류일 때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정의식, 이 it의 제곱을 0부터 t까지 적분하고 나서 다시 그 주기로 나누고 우리가 루트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걸 비교해서 우리가 다시 아까 배웠던 정연파 교류에서의 평균값 식을 한번 작성해보면
I, AV, 즉 평균값은 우리가 t분의 1, 루트가 아니죠.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IT dt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떠한 주기에 대해서 0부터 t까지 IT를 다 더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주기로 나누면 이게 평균값이 되는데 실효값과 비교해서 봤더니 이 친구는 제곱을 한 것을 적분하고 t분의 1로 나눠서 루트를 씌워둬라. 즉 루트 민 스퀘어를 기억해 주셔서 이 정의식과 이 정연파 교류에서의 루트 1을 나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연파 교류의 기본 형태만 배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파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파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기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 정연파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성 있게 제가 전압에 대한 그래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V라고 표현한다면 기본 정연파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극성이 변하는 친구였죠. 이러한 친구의 실효값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V, RMS는 이 전압의 최대값 VM을 루트 2로 나눈 값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다. 그리고 평균의 경우에는 문자 표기는 V, A, V라고 쓸 수 있겠고 이거 에버리지의 영어 약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평균값은 원래 0부터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가 되고 이 0부터 이 한 주기가 0부터 2파이가 되죠. 이 친구들을 다 더해주시고 원래는 이 주기로 나눠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해줬을 때 0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 반주기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 우리가 이 면적을 다 더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적분을 했을 때 이 VM이 항상 나옵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이 여러 가지 이 파형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때 편해요. 그래서 여기의 면적은 이 VM이 되고 이 친구를 이제 반주기 파이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냐면 이 VM을 파이로 나누는 겁니다. 즉 바로 작성하게 되면 파이분의 2 VM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전파, 정연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역시 전압 V에 대해서 우리가 이 친구들이 이 음수로 가 있던 친구들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즉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여기가 0,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3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최대값은 역시 동일하게 VM이 돼요. 그럼 이때 실효값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기본 정연파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VRMS는 루트 2분의 VM이다. 그리고 평균값도 역시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평균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이 실효값은 우리가 그 유도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식을 다 정리를 해야 되지만 평균값은 이 그래프를 보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주기를 보시면 이 친구이죠. 이러한 파형이 계속 반복되어 있고 이 친구는 적분했을 때 EVM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EVM을 파이로 나눠주시면 역시 동일하게 파이분의 EVM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반파 정연파일 때 보겠습니다. 이 용어들이 어렵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기 때문에 그림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파 정연파는 이 정파 정연파와 비교를 했을 때 이 가운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원래 정연파 교류를 이렇게 그려봤다면 이 아래쪽이 다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그리고 여기가 쭉 오면 이 부분이 3파이가 됩니다. 즉 여기서는 어떠한 파형이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0부터 2파이까지 이러한 파형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유념을 해주셔야 되고 실효값을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 전파일 때 루트 2분의 1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VRMS는 루트 2분의 VM 곱하기 실제로 수식이 이렇게 정리된다는 것이 아니라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해주시면 이게 2분의 VM이 되죠. 즉 반파 정연파일 때는 2분의 VM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평균값
V, AV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주기는 0부터 2파이예요. 그쵸? 그런데 이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 면적은 2VM으로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평균값은 우선 주기 2파이로 나눠줘야 되고 우리가 이 값 더하는 것을 봤더니 여긴 다 0이죠. 따라서 여기가 2VM이 됩니다. 그래서 2와 2가 사라지기 때문에 파이분의 VM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관계로 살펴보자면 이 전파에서 2분의 1배를 해주시면 돼요. 실효값의 경우는 루트 2분의 1배를 하지만 평균값은 2분의 1배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평균값은 이렇게 면적을 그 주기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효값 같은 경우는 계속 복잡한 수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식을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쉽게 우리가 결과 한 부분만 동그라미를 쳐본다면 기본 정연파는 이렇게, 그리고 전파 정연파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반파 정연파는 이 최종 결과식을 결국 우리가 잘 암기만 하면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형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파 또는 사각파라고도 하죠. 이 친구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역시 시간 t에 대해서 이러한 사각파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여기를 0, 여기를 파이, 여기를 2파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뭐 3파이가 되겠죠. 이 친구의 주기를 봤더니 이러한 파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기가 2파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 구형파는 재밌는 친구인 게 우리가 사실상 이 0과 파이 사이에서 우리가 직류처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0과 파이 구간에서는 계속 일정한 값을 가지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평균값을 본다면 평균값이 원래는 0부터 2파이까지 다 더해줘야 되죠. 더하고 나서 역시 그 주기 2파이로 나누면 되는데 이 부분이 상쇄가 돼서 또 0이 나오기 때문에 0부터 파이 사이를 보면 되는 겁니다. 즉 역시 이 부분의 최대값이 VM이라고 한다면 이 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하죠? VM 곱하기 파이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V, A, B를 먼저 한다면 여기는 VM 곱하기 파이가 되고 이때 역시 뭘로 나누죠? 우리가 이 반주기 파이로 나눕니다. 그러면 나눠서 VM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고 이때 이 구형파는 조금 암기하기가 쉬운 게 우리가 거의 이 VM 그리고 실효값도 역시 동일하게 VM이 나옵니다. 전류가 아니죠. 전압의 실효값 VRMS도 역시 우리가 그대로 최대값이랑 같게 나온다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반파 구형파를 배우게 된다면 반파 구형파 이 친구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역시 이 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반파 구형파를 그림을 그려보면 간단하게 여기를 VM이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였죠. 그런데 반파 구형파는 이 아랫부분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시 이러한 친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가 되고 이러한 반파 구형파도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동일한 이게 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반파 구형파는 이 친구의 루트 2분의 1배예요. 즉 전파에서 반파로 갈 때 실효값은 항상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는 점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같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루트 2분의 VM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도 역시 두 번째 평균값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서 2분의 1배를 한 것처럼 역시 구형파에서도 우리가 이 값에서 2분의 1배를 하면 동일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2분의 VM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각파 또는 톱니파가 남았는데요. 제가 그 친구는 표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네 가지의 파형들에 대한 실효값과 평균값이 정리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삼각파의 그래프를 그려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파 또는 톱니파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개형을 보게 되면 삼각파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톱니파는 이렇게
진행되는 파형을 말합니다. 우리가 둘 중 어느 것으로 해도 이렇게 시료값과 평균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우선 삼각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t에 대해서 삼각파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파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형이 반복되는 파형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개형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전압파형이라고 가정하고 이 전압의 최대값을 Vm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시료값 자체는 어차피 유도 가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료값은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삼각파이기 때문에 이 3을 기억을 해서 루트 3을 떠올립니다. 따라서 루트 3분의 Vm을 해주시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평균값은 어떻게 하냐? 평균값은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0부터 2파이까지 이 파형들을 다 더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 더하면 0이 나오죠. 따라서 이 반주기에 대해서 평균값을 계산을 할 거예요. 이 반주기를 봤더니 이 반주기에서 이 삼각형의 이 길이가 파이가 되죠. 그리고 높이는 V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Vm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2분의 1을 해줘야 돼요. 원래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반주기 파이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파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삼각파에서 평균값은 2분의 Vm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시료값은 루트 3분의 Vm, 평균값은 2분의 Vm으로 정리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쭉 복습을 해보면 정연파 또는 전파, 정연파 둘 다 같은 값이 나왔었죠. 이렇게 봐주시게 되면 시료값은 루트 2분의 Vm, 평균값은 파이분의 2Vm이 나왔고 반파 같은 경우 이 친구에서 루트 2분의 1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Vm, 이때 평균값은 2분의 1배 해주기로 했죠. 작성해보면 여기는 곱하기 루트 2분의 1 해주시면 되고 평균값 같은 경우는 2로 나눠주시면 파이분의 Vm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형파는 다 똑같았어요. Vm 다 최대값과 같았고 반파 구형파 같은 경우는 위에 거에서 루트 2분의 1 그러면 루트 2분의 Vm이 나오죠. 그리고 역시 평균값은 2분의 1배를 하자. 따라서 2분의 1 Vm이 나오고 삼각파는 삼각파니까 루트 3분의 1 Vm을 해주시면 되고 평균값은 우리가 삼각형 면적을 계산해봤을 때 2분의 Vm이 나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파고율과 파형률에 대한 개념도 살펴볼 텐데요. 이 친구는 우리가 이 앞에 있던 시료값과 평균값을 잘 암기를 하셨다면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값 자체를 우리가 지금부터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파고율과 파형률을 할 수 있어요. 우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우선 파고율 그리고 파형률. 이 파고율과 파형률에 각각의 개념이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이 수치를 물어봅니다. 이 각각의 파형들에 대한 파고율이 얼마고 우리가 파형률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이 주이기 때문에 이 식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기억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 실, 평을 기억을 해주세요. 즉 우측에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최, 실, 평을 작성해 주시고 우리가 시료값분의 최대값은 파고율이 되고요. 그리고 평균값분의 시료값은 파형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으시냐면 최고실형을 기억합니다. 최고실형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최, 고, 실, 형 이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면 이 분모 분자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고율은 최대값이죠. 최대값 그리고 시료값. 즉 파고율은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을 자 한번 지워볼게요. 정연파 또는 전파 정연파일 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최대값을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식을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Vm 이 친구를 시료값 루트 2분의 Vm으로 나누면 파고율이 됩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Vm 약분이 되고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동시에 곱합니다. 그러면 역시 루트 2가 사라지기 때문에 뭐가 남죠? 루트 2가 남습니다. 따라서 파고율이 이렇게 루트 2가 나오는 것이고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이 반파 정연파의 경우에도
이 친구로 VM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값 VM을 실효값 2분의 VM으로 나눌게 어떻게 되냐면 VM과 VM이 약분이 되죠. 그리고 역시 분모 분자에 동시에 2를 곱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렇게 2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이 2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고율이 2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규칙을 정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실효값에서 VM을 다 없애주세요. 어차피 이 친구를 VM을 이 친구로 다 나눠줄 것이기 때문에 VM끼리는 다 약분이 됩니다. 즉 실효값에서 VM을 다 없애주시고 이 친구들의 역수를 취해주세요. 그러면 루트 2분의 1의 역수는 루트 2가 나오고 2분의 1의 역수는 2. 우리가 이 친구는 1이죠. 1의 역수는 1입니다. 그리고 루트 2분의 1 역시 루트 2, 그리고 루트 3분의 1 역시 역수를 취하게 되면 루트 3이 나온다. 이러한 이 관계를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파형률은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앞서 실효값과 평균값을 잘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나누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예시로 들어서 이 과정이 나오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루트 2분의 VM 이게 전파 정연파의 실효값을 전파 정연파의 평균값으로 파이분의 2VM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지울게요. 지워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이쁘게 작성해보면 전파 정연파 실효값 루트 2분의 VM 이 친구를 평균값 파이분의 2VM 이렇게 식이 조금 복잡하게 되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역시 VM, VM은 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약분이 가능하고요. 분모 분자에 우리가 파이를 동시에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은 파이 약분해서 분모에는 2밖에 안 남죠. 그리고 여기에는 루트 2 분의 1 그리고 여기 곱하기 파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식이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2분의 루트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 파이를 이 해당 식에 곱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분자로 파이가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분수 안에 또 분수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경우에는 이렇게 2를 1분의 2로 나타내 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 안쪽 끼리 곱한 게 분모로 가요. 그럼 2루트 2가 되죠. 그리고 역시 이렇게 곱해 주신 게 바깥쪽 끼리 곱한 게 분자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2루트 2분의 파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 이렇게 파형률을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실효값과 평균값을 잘 암기하셨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약간의 계산을 써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기를 통해서 1.11이 나오더라 해주시면 되고 구형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우기가 쉽죠. 계산을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VM, 1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연습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 친구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2분의 VM, 이 친구를 파이분의 VM으로 나누게 되면 이 부분 VM은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이 친구를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파이분의 1 분의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역시 번분수 계산인데요. 이렇게 안쪽 끼리 곱한 것을 분모로 이렇게 바깥쪽 끼리 곱한 것을 분자로 가져가 주시면 2분의 파이가 나오고 이 결과 1.57 정도의 값이 나오더라. 이 부분 다 계산기로 나타낸 겁니다. 쭉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각각의 파형률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 파고율, 파형률 공식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도 잘 해주셔야 돼요. 최실평을 작성해 주시고 최고실형을 떠올립니다. 따라서 파고율은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눈 것이고 파형률은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확인 1번 보겠습니다. 최대값이 10A, 주파수가 10Hz이고 T가 0인 순식값이 5A인 교류 전류식은 우선 이 문제는 정석적으로 풀이를 하면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쉽게 푸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T가 0일 때 순식값이 5A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이 보기에서 지금 이미 순식값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T 자리에 0을 대입합니다. 0, 0, 0. 이 상태에서 이 값들이 5가 나오는지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면 이거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산기 상에서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동시에 대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눠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10 사인 여기서는 뿔마 3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죠. 이 뿔마라는 것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된다는 겁니다. 즉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10 사인 3분의 파이를 계산해 볼게요. 두 개를 나눠서 여기는 10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데
사실상 이 사인 함수는 이 마이너스가 붙을 때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즉 마이너스 10 사인 3분의 파이와 같아요. 즉 이 위의 층과 크기는 같은데 마이너스만 붙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 곱하기 사인 이 파이 자리에 180도를 입력해 주시면 3으로 나눴을 때 60도가 되겠죠. 이 사인 60도를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안 계신 분들은 계산기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 곱하기 사인 60도는 1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5루트 3이 되고 역시 마이너스가 붙은 친구는 마이너스 5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t가 0을 대입했을 때 순식값이 5가 나오지 않죠. 따라서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2번을 이렇게 시작할게요. 10 코사인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데요. 이 코사인 함수는 우리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0보다 큰 부분은 이렇게 파형이 진행이 되고 0보다 작은 구간은 이렇게 파형이 즉 이 ft라고 한다면 이 세로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사인 함수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는데 제가 좀 더 보기 좋게 크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를 t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함수를 ft라고 한다면 이 함수를 그려봤을 때 이러한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3분의 파이라는 것은 결국에 60도를 의미하죠. 따라서 이 60도에 해당되는 3분의 파이 이 부분에 이 값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나 이 최종값, 즉 이 대입된 이 값들이 이 값과 이 값이 결국에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대입되는 값에 있어서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이 결과값이 어차피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계산할 필요도 없고 한 가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를 진행해 주시면 결국에 10 곱하기 코사인 우리가 60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을 곱해 주시고 이게 5가 나오는 것을 봐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어서 3번, 4번을 다 대입하셔도 되지만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10 사인 0도가 됩니다. 사인 0도는 0이에요. 따라서 이게 0이 나오고 코사인 0도는 1이 나옵니다. 따라서 10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10이 나와요. 역시 5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친구를 이제 좀 정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순식값의 일반적인 파형을 배웠어요. 그렇죠? 순식값의 기본 형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전류죠. 따라서 IT는 전류의 최대값 곱하기 사인 그리고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는 이러한 기본 파형, 기본식을 배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대입을 해보면 IT는 최대값이 10 그리고 주파수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즉 F가 10Hz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메가는 2파이 F이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하시게 되면 파이 F 자리에 10을 대입하게 되면 20파이가 되죠. 즉 이 오메가 자리가 20파이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 사인 20파이 t 플러스 세타가 되고 지금 문제에서 t가 0일 때 5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t 자리에 0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러면 10 사인 세타가 5가 되는 것이고 정리해보면 사인 세타는 10분의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인이라는 함수에 세타를 넣었더니 2분의 1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세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타를 구해야만 이 기본 형태를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이 역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 사인 함수의 역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아크 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고 이 친구는 사인의 역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친구 즉 아크 사인에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이게 세타가 나온다는 식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아크 사인이라는 것은 사인의 역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죠. 반대로 2분의 1이 나오게 하는 이 세타 값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크 사인 2분의 1은 세타이다. 따라서 이거 계산기에 입력하셔도 되고 이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나오려면 사인 30도가 되어야 됩니다. 즉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세타가 30도이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계산기에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주시면
3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친구를 우리가 호도법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도 다 파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 30도는 우리가 180도, 즉 파이를 6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즉 6분의 파이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이 이 세타가 6분의 파이인 것까지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 부분 한번 조금 지우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세타가 6분의 파이다. 한번 대입을 해보면 IT는 10 사인 20 파이 t 플러스 6분의 파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친구를 정답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0 사인. 그런데 이 부분은 10 사인인데 뒤에 세타가 틀려져. 3번이 정답이 안 되고 1번도 보시면 뒤에 6분의 파이가 안 붙습니다. 이 10 사인, 20 파이 t까지 맞는데 이 뒷부분이 6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즉 1번과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지금 남은 파형들을 보시면 다 코사인으로 되어 있죠. 즉 이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이제 따져보게 될 텐데 우선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t에 대해서 사인은 이 원점을 지납니다. 즉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사인 파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코사인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코사인은 우리가 0일 때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텐데 제가 여기 너무 앞으로 그렸네요. 그랬을 때 코사인의 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즉 이게 코사인. 지금 보시면 사인은 코사인보다 얼만큼 느리죠? 이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 차이는 90도가 됩니다. 즉 2분의 파이만큼이 차이가 나요. 즉 코사인과 사인은 2분의 파이만큼의 위상 차이를 가지는데 지금 코사인이 이 시간 t에 대해서 더 앞쪽에 있죠. 시간은 이렇게 흐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앞쪽에 왼쪽이 더 빠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코사인이 사인보다 90도 빠릅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코사인은 사인보다 90도 빠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 이것을 다르게 작성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정석적으로 적게 되면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이 친구를 호도법으로 작성하게 되면 사인 오메가 t보다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빠르다는 것은 항상 플러스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반대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쵸?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10. 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쵸? 즉 우리가 코사인을 이용해서 사인을 역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사인을 코사인으로 표현하려면 사인은 코사인보다 2분의 파이만큼 느리죠. 이해되시나요? 이 코사인 파형을 2분의 파이만큼 우리가 느리게, 즉 지연시키게 되면 사인과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때 다른 것은 그대로 다 작성해 주시되 사인은 코사인보다 2분의 파이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느리다는 의미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원래는 헷갈려서 코사인을 기준으로 하나를 기준으로 암기를 하라고 권장을 드리는데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는 코사인이 사인보다 지금 90도 앞서기 때문에 플러스 90도를 붙여주시고 반대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때는 우리가 코사인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6분의 파이 정리해보면 이 식을 정리해볼게요.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3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이너스 6분의 2파이가 되고요. 이거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파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10 코사인 20파이 t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파이가 되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이 t 값이 0초일 때 코사인의 이 값을 대입한 것이 지금 5A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 이것과 유사한 게 2번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는 플러스도 있어요, 여러분. 그쵸? 이게 왜 이러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0일 때는 어차피 여기가 다 날아갑니다. 그쵸? 따라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든 플러스 3분의 파이든 결국에 이 코사인 값 자체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따라서 y축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결국에 이 값에 뭐 파이에 180도를 대입하게 되면 결국에 이 부분이
우리가 60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코사인 마이너스 60도나 코사인 60도나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10의 2분의 1을 곱하면 5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렵게 긴 과정을 통해서 이 1번의 정답이 2번이라고 지금 나오는 과정을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우리가 꿀팁으로 이 0을 대입해 주세요. 0을 대입하고 5가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검토해서 찾아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개념하기 2번 문제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여러 가지 각 평형들에 대해서 시료값, 평균값, 그리고 파고율, 파형률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신 거 잘 복습해 보시면서 이 빈칸에 직접 작성해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